그 역대 대선에서요. 네. 그 중원을 잡는 자가,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더 지지를 많이 얻는 후보가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더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일종의 등식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뭐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표심이 특히 충청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경남 쪽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광주 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 유권자들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틀림없이 우리 충청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트를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어느 세력에게 표를 몰아주냐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들이 앞으로 내놓는 정책이나 정견이나 이런 걸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충청민들은 실리를 따를 가능성이 많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각 당이 아마 충청 지역을 위한 공약 개발에 아마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될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선거 전문가들, 네. 평론가들이 충청권 민심 잃는 게 제일 어렵다고들 그러거든요. 표를 잘 안 하죠. 예. 예, 이 참 표시를 잘 안 하신다는 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질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예. 남 앞에서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예. 절대 못하는 게 충청도 기질인데, 네.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야권에 대한 지지자들이 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신무할 뿐이지,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떠드는 세력은 여당 지지 세력으로 보면 되고 네. 침묵하는 사람들은 야당 지지 세력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마 그게 어떤 피해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남 앞에서 남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잘 못하는 그렇군요. 기질이 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충청권을 의석수로만 놓고 보면요. 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숫자와 그다음에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숫자를 놓고 보면 새누리당이 다소 좀 많죠. 조금. 글쎄 대전이 지금 6명 중에 반반 있고요. 예. 충청남도가 선진당이 4명이었다 지역구가. 예. 아니 3명이네요. 3명이요? 3명. 예. 하나 떨어져 나갔으니까 지역구가 서산 태안 하나, 논산 금산 그다음에 예. 다음엔 둘이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진, 홍성 한 서너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원들이 다 이제 새누리당으로 갔으니까요. 누가요? 그렇죠. 예. 선진통일당 4명이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충청북도는 새누리당 당선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충청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대4 정도로 지금 나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러면 이제 박근혜 6번 얘기할 때 문재인이 4번 정도는 나와야 될 텐데 실제로는 박근혜와 안철수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문재인 이름은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지역에 가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서서히 변화가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예. 제가 그 말씀 잘하셨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우리 지역만 내려가도 민주당 당원조차 저한테 오히려 물어요. 네. 아니, 민주당 후보 이 단일화가 되면 문재인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 같습니까? 민주당 당원조차도 그래.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민주당 당원이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고 다니면 어떡하느냐. 네. 막말로 못 먹어도 그 식으로 민주당 당원은 문재인 후보가 돼야 된다고 떠들어도 좀 될까 말까 하는데 예. 그런 선거 방법은 옳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마는 예. 아무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후보에 대한 말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서서히 그런 세력들이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낄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얘기를 하고 계속 전파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유가 뭐라고 분석? 제가 볼 때는 예. 안 후보 안 후보를 제가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확실치 않은 언행 이런 것이 결정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정당을 지금 안 갖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서서히 데미지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지금 지방 기초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지 광역의원들은 지금 안철수 후보를 돕고 싶어도 네.
몸을 의탁할 그릇이 없는 거예요. 당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2014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동안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가 되면 뭐 정당이 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낙선하면 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를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낸 그 마음을 의탁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당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역시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은 이제 선진당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만약에 합당을 한다면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저하고는 그와 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부 우리 당원 그러니까 경기도 당직자들 당원 일부 시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반발 세력이 있는데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제가 새누리당을 안 가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게 안 간 이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제가 평소 느꼈던 생각을 토대로 해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정권을 연장하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 따라서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자, 그 정권 교체의 주역은 문재인 후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그 지지를 선언한 것이죠. 그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인이시니까요. 이제 이 선거 기간 중에 뭔가 정치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하실 건지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하할 생각은 없고요.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야말로 정권 교체 주역이 될 만한 충분한 그릇이고 또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만한 능력 있는 지도자감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유권자들에게 설득을 해서 문재인 후보 지지세를 좀 넓히는 역할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간의 합당 과정도 이게 사실은 합당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정 자체가 불충분했고 이렇게 쭉 이제 비판적으로 설명하셨잖아요. 아니,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보면 합당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선진통일당을 고사 직전까지 몰아넣었다가 흡수해버리는 거다. 저희가 아주 나쁜 이른바 70년대식 군사 독재 시절에 있을 만한 그런 수법이다 그겁니다. 그 70년대 수법이면 공작 정치 같은 강자가 약자를 그냥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세상에 통하는 거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민주통합당 입당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 대선 기간 동안에 활동을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냐 안 하냐. 하면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인 단일화. 이게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좀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진신 캠프죠. 윤태곤 상황팀장 모시고 직접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 안녕하세요. 바쁘시군요.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전남대 강연이었습니까? 거기서 단일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으로 인해서 내일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회동이 지금 예정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비밀 회동입니까? 아니죠. 이제 배석자 없는 회동인데 이걸 이제 한다고 다 밝히고 하는 회동이기 때문에 비밀 회동은 아니고 비밀 회동은 아니고 공개 회동입니까? 그러면? 비공개 회동이 아무래도 두 분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몇 시에 어디서 만납니까? 그거 지금 아주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곧 발표가 되겠네요. 어쨌든 비공개 회동이고 그럼 회동한 다음에는
내용을 브리핑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정치적 관례에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직 그런 문제까지 다 아주 실무적인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관례라고 하는 거는 회동 끝난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설명을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 파국이다 뭐 이렇게 또 바로. 아유, 무슨 뭐 그런 말씀을요. 예. 예, 좀 내용이 잘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전남대 강연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관련해서 발언한 대목, 예. 이거 저희가 좀 자료 화면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한번 보시고 예. 그리고 좀 계속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좀 화면 주실까요? 오늘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께 제안드립니다. 각자의 공약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방식과 형식만 따지면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의 감동도 사라지고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재인 후보와 제가 먼저 만나서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 혁신에 대해서 합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둘째, 가치와 철학이 하나가 되는 단일화. 셋째,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저기 윤태훈 상황실장은 네, 부실장입니다. 저는. 부실장. 예. 예. 현장에 가셨. 아니요, 서울에 있었죠. 지금 있었죠. 그래요? 예, 이게 한두 시간 전이니까요, 불과. 기득권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네. 가치와 철학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단일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단일화. 이런 걸 보면 뭐 이게 즉석에서 제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한 논의 끝에 정리된 논의 제안 같네요. 끝이라기보다 이게 저희가 항상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9월 19일 출마 선언 때부터 있었고 그 이제 10월 18일 그 강원도에서 우리 후보가 국민이 만들어주시는 단일화 과정에서 이겨서 나가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드릴 게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흔히 이제 4.11 총선의 결과를 반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야권 단일화가 약간 일단 모이고 보자라는 식의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와 철학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는 단일화여야지 이길 수 있고 그게 이기는 단일화가 되고. 지금 예. 말씀하신 그 4.11 총선에서의 단일화, 예. 무조건 이기고 보자고 하는 단일화. 그게 그런 이제 성격이 약간은 있었다는 거죠.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단일화를 아니, 그런 말씀하시는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하고 비전이 이제 되지 않고 일단 단일 후보들을 이제 선정해가서 뽑는 식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뭐 비판이 나오고 원탁 회의 그룹에서도 얼마 전에 나올 때 이제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성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치와 철학이 되는 단일화여야지 이기는 단일화가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럴 때만이 또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겨야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럼 같은 이야기를 3개로 풀어서 얘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동시에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광주에서 제안한 것도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이제 광주에 어제 이제 익산에 일정이 있었고 거기 이제 문재인 후보도 오셨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일정이 된 것이고 광주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후보 말씀 가운데서도 광주가 그 씨앗이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그래요.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가진 변화의 정신을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제안, 이거 또는 역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계속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으니까, 뭐 이제 제안, 역제안 뭐 누가 먼저 했냐기보다 하여튼 뜻을 같이 하는 그 장소로 거죠. 예. 광주를 선택한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광주가 아니고 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예, 바깥에서 보실 때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요.